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원주입니다. 민선 8기 원주시정의 권력형 비위 사건 대부분이 검찰의 보안 수사 요구에 막혀 기소조차 되지 않고 있는데요. 경찰이 사건을 기소해달라며 검찰에 다시 사건을 송치했습니다. 대규모 경찰 인사를 앞두고 신속한 기소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보도에 유주성 기자입니다. 각종 비위 사건이 끊이지 않는 민선 8기 원주시정. 경찰이 1년이 넘는 수사 끝에 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넘겼지만 검찰이 번번이 보안 수사를 요구해 진척이 없었습니다. 취재진이 확인한 건만 5건에 달하는데 이 사건들 중 3가지 사건에 대해 경찰이 보안 수사를 완료하고 기소 의견으로 재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재송치된 사건은 원강수 원주시장이 공무원 인사 기준인 다면평가를 법이 정한 1년의 유예기간 없이 폐지한 직권 남용 혐의, 현 정책실장이자 전 비서실장인 김모 씨가 원 시장의 업무 추진비를 사용하는 과정에서 허위로 공문서를 작성한 혐의, 원주시 모 의원이 원주시 발주공사에서 공무원들에게 특정 업체 선정을 강요하고 이를 따르지 않으면 인사상 불이익을 주겠다고 협박한 혐의 등 3건입니다. 검찰이 법리상 혐의 적용에 관해 문제를 제기했던 만큼 경찰은 추가 진술을 확보하고 적용 혐의를 일부 조정했습니다. 대규모 경찰 인사를 앞두고 사건을 마무리할 마지막 기회라는 평가가 나오는데 검찰의 신속한 기소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보수적으로 기소를 주저한다? 공무원들은 그러면 지방 권력이 이렇게 폭주했을 때가 우리는 어디다가 그럼 도대체 우리의 상황들을 갖다 얘기해야 됩니까? 정치권에서도 유독 권력형 비위 사건에 제동을 걸었던 검찰이 이제라도 적극적인 행동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이쯤 되면 검찰이 봐주기 수사를 하고 있다는 시민들의 분노와 의심이 정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경찰이 이미 기소 의견으로 송치한 사건들을 즉각 기소해야 합니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사건에 대해 구체적인 내용을 밝히긴 어렵다며 면밀한 검토를 거쳐 원칙에 따라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원주시 관련 사건에서 매번 보안 수사 결정을 내리면서 소극적이라는 비판을 받아왔던 검찰이 이번엔 어떤 결정을 내릴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유주성입니다. 강릉의 5선 국회의원인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이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구속됐습니다. 권 의원은 무죄이고 정치 탄압이라는 주장을 내놨는데 지역 정치권과 시민사회는 엇갈린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배현환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통일교로부터 억대의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특검 수사를 받던 권성동 국회의원이 어젯밤 늦게 구속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며 권 의원에 대해 청구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구속 심사 전 취재진의 무죄이고 정치 탄압이라는 입장을 밝힌 권성동 의원은 영장 발부 직후 SNS에서도 진실을 밝히고 무죄를 받겠다고 주장했습니다. 강릉의 여권 정치계와 시민단체는 잇따라 비판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강릉시 지역위원회는 논평을 통해 권성동 의원 개인의 비리와 불법으로 강릉의 명예를 실추시켰다며 시민께 사죄하고 의원직에서 사퇴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강릉 시민행동 역시 성명서를 통해 권성동 의원의 구속은 명백한 현행법 위반에 의한 것으로 정치 탄압 운운하는 모습이 비루하고 안타깝다고 전했습니다. 권성동 의원의 구속을 놓고 시민들의 민심은 갈렸습니다. 권 의원의 구속은 사필 규정 인과응보라며 비판의 목소리를 내며 지역의 부끄러운 일이라는 생각을 밝혔습니다. 안 받았으면 나올 건데 그게 법에서 가짜로 퍼뜨리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법에서 알아서 하겠죠. 그거는. 실망이 완전 크죠. 믿고 찍었는데 그런 식으로 그 이단을 믿고 했다는 게. 구속이 될 만한 짓을 했으면 구속이 돼야 되겠죠. 반면 정치 탄압이라는 권 의원의 주장에 동조하거나 지역을 위해 20년 가까이 일한 인재가 구속돼 안타깝다는 의견을 내기도 했습니다. 다 갖다 집어넣으려 하잖아 지금. 그리고 권선동이 같은 경우도 나는 그렇게 생각해요. 지금 강원도에서 우리 강릉에서 그래도 별 탈 없이 했잖아요. 그죠? 근데 좀 구속은 좀 너무하는 것 같아 좀. 그래도 오선까지 하고 이런 양반이 끝물에 가가지고 저렇게 되니까 좀
안 되지. 권 의원은 통일교 한학자 총재에게 현금이 든 쇼핑백을 받아갔다는 의혹과 한 총재의 해외 원정 도박 수사 정보를 통일교 측에 흘렸다는 의혹도 받고 있어 향후 파장이 커질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배현환입니다. 침체된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도시재생 사업이 대부분 5년을 넘으면서 종료를 앞두고 있습니다. 이 사업으로 원주시 중앙동에는 문화공유 플랫폼이란 건물이 들어섰는데요. 이를 어떻게 활용할지를 두고 원주시와 주민들 간의 의견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어찌된 일인지 윤하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4월 준공된 문화공유 플랫폼입니다. 북카페와 공연장, 동아리방 등을 갖춘 중앙동 도시재생 사업의 거점 시설로 국비 등 126억 원이 투입됐습니다. 올 연말 도시재생 사업 종료를 앞둔 상황. 그런데 해당 건물의 운영과 활용을 놓고 원주시와 주민들이 시각차를 보이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사업 초기부터 협의체를 구성해 건물의 활용 방안을 고민했던 만큼 주민 주도로 지역 활성화를 이룬다는 도시재생의 본래 취지에 맞게 운영되어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주민들이 이러저러한 용도로 쓸 수 있도록 건물을 만들어 보자라고 해서 건축공고안도 내고 준비를 다 해서 만들어낸 것인데 주민들의 역할들은, 주민들의 노력은 하나도 평가받지 못하게 되는 거고, 거꾸로 얘기하면 도시재생 사업의 지속성도 담보할 수 없다고 봐요. 하지만 원주시가 가는 길은 달랐습니다. 건물 준공 이후 2달 만에 용도를 문화시설로 등록하고 관리 주체도 도시재생과가 아닌 문화예술과로 변경했습니다. 시의회 동의를 얻어 위탁 운영을 위한 준비도 마쳤습니다. 원주시는 도시재생 거점 시설의 활발한 운영을 위해 문화예술 공간으로 사용하는 것이 최선의 방안이라고 판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주민 의견 수렴은 없었습니다. 도시재생의 핵심이자 꽃은 역량을 갖춘 지역 주민과 지자체의 협업이지만 원주시가 일방적인 행정을 펼치면서 그 의미를 퇴색시켰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MBC 뉴스 윤하은입니다. 강원대병원 노조가 처우 개선을 요구하며 오늘부터 파업에 들어갔습니다. 아직 진료 공백은 없지만 환자들은 파업이 장기화될 경우에 진료 차질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준겸 기자입니다. 노동 조건 개선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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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원대병원 의료진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근무 여건 개선을 요구하며 기자회견을 연 겁니다. 현재 강원대병원 의료진의 평균 임금은 전국 국립대병원 중 꼴찌 수준. 만성적인 인력난도 문제인데 지난해 상반기 기준 강원대병원에서 사직한 교수는 18명으로 전년 대비 150%나 늘었고, 간호사들도 2021년부터 지난달까지 무려 230명이 병원을 떠났습니다. 이 불공정한 처우가 계속된다면 결국 누가 강원대학교 병원에 남아 환자를 지키려 하겠습니까? 결국 노조가 지난 8일부터 사흘간 파업 투표를 거친 결과 투표자의 93.9%가 파업에 찬성했습니다. 병원 설립 이후 25년 만에 첫 파업입니다. 반면 병원 측은 경영이 어려워 노조의 요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올해도 상반기까지 추계를 했을 때 약 150억이 넘는 단기 손실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병원에서 현재 경영이 좀 어려운 상황임을 좀 고려를 부탁을 드리고, 지난 15일부터 사흘간 이어진 팽팽한 줄다리기 끝에 병원 측이 노조의 요구에 근접한 합의안을 제시했습니다. 노조 측도 한 발 물러섰습니다. 중환자실이나 응급실 등 필수 유지 업무에 투입될 인력만 남기고 1,400여 명이 파업에 참가할 예정이었으나 파업 규모를 300여 명으로 규모를 줄였습니다. 강원대병원 노조는 오늘 오전 9시 30분 본관 1층 로비에서 파업 선포식을 가졌습니다. 아직 진료에까지 차질은 없지만 환자들은 파업이 지속될 경우 진료나 수술에 차질을 빚을까 우려하고 있습니다. 믿는 거는 의료진밖에 없는데 여기서 이런 식으로 하면 또 우리 환자들한테는 피해가 올 수 있을 것 같아서 되게 걱정입니다. 그런 것 좀 앞으로 좀 원만히 해결됐으면 좋겠어요. 서울대와 경북대, 충북대병원과 파업을 시작한 강원대병원이 무기한 파업을 예고하면서 환자들의 걱정이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준겸입니다.
소속 기간제 노동자들과 부당해고 소송을 벌이고 있는 횡성군이 올해부터 기간제 채용 때 1년 단위가 아닌 9개월 미만 단기 계약을 맺습니다. 횡성군은 올해부터 기존에 해왔던 1년 단위가 아닌 9개월 미만으로 기간제 계약을 체결하고 채용 공고 때 공무직 전환을 못 박은 경우만 무기계약직인 공무직 전환 심사를 하기로 했습니다. 과거 정부의 공공부문 정규직화 정책 시기 근속 2년이 지난 기간제를 공무직으로 전환했던 전례와 차이를 두기 위해서입니다. 한편 대법원은 지난 7월 주심 대법관을 배당하고 횡성 부당해고 사건 심리에 들어갔습니다. 스마트 사회적 처방사업 1년을 맞아 밥상 공동체 종합사회복지관이 포럼을 열고 그동안의 성과와 과제를 점검했습니다. 밥상 공동체는 지난해 10월부터 만성질환, 우울, 사회적 고림 위험이 있는 55세 이상 117명의 장노년층을 선별해 댄스, 메이크업, 헬스, 원예 등의 맞춤형 사회적 처방 2,400여 건을 제공했습니다. 스마트 사회적 처방 사업은 장노년층의 데이터를 기반으로 사회적인 처방을 내리고 맞춤형 복지 프로그램과 스마트 돌봄이 가능한 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으로 공공과 의료계, 학계, IT 업계 등이 함께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파트 화재 시 신속한 화재 진압을 막는 소방차 전용구역 위반 사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원주 소방서에 따르면 아파트 소방차 전용구역 위반 신고에 따른 과태료 부과는 2023년 2건, 2024년 8건에서 올해 들어 9월까지 9건으로 증가세를 보였습니다. 최근 3년간 원주에선 261건의 주택 화재 가운데 37%인 97건이 아파트에서 발생했습니다. 소방서는 2018년 법 시행으로 단속 대상이 된 7개 단지를 대상으로 홍보 활동을 강화하고 위반 시 과태료 부과에 적극적으로 나설 방침입니다. 강원도 노인 통합돌봄 사업이 추진되는 횡성에서 약사가 가정에 방문해 약물 복용 방법을 상담하는 방문 양료 서비스가 시행됩니다. 횡성군은 지역약국 한 곳과 협약을 체결하고 약사가 각 가정을 방문해 약물 복용법과 보관법, 중복된 성분의 약이 있거나 부작용은 없는지 상담해주는 방문 양료 제도를 올해 안에 시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뉴스데스크 원주였습니다.